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의 한 백화점 가전제품 매장에서 대규모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매장 직원이 손님과 회사 사이에서 돈만 가로챈 걸로 보이는데 결혼이나 이사를 앞두고 가전을 패키지로 구매한 피해자들은 돈을 내고도 제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은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결혼을 앞둔 김모 씨는 지난달 대구의 한 백화점 매장에서 신혼집에 드릴 가전을 샀습니다. 냉장고와 세탁기, TV, 청소기까지 대형 가전 6개에 금액만 1,700만 원이 넘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200만 원을 깎아준다는 매니저 말을 듣고 바로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매니저가 갑자기 신용카드 선결제를 유도했다고 말합니다. 김 씨는 1,7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선결제했고 이후 현금 1,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프로모션이 이틀 동안만 하기 때문에 이거를 고객님이 이 행사에 적용이 되시려면 결제를 해서 전산에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내일까지 결제를 하셔야 된다 하면 누가 당연히 결제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카드 선결제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매니저와는 연락도 끊겼습니다. 설상가상 가전 매장에선 김 씨 이름으로 제품이 주문된 것도 결제된 내역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중 지불한 카드 대금도 못 갚을 상황인데 제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큰 2,700만 원 지금 곧 결제를 제가 해야 되는데 그럼 저는 현금도 거의 1,000만 원이 묶여 있어서 결제할 금액이 당장 없으면 저는 연체이자도 발생하고 그 못 갚으면 신용도도 떨어지는데 제가 지금 이사를 앞둔 이모 씨도 같은 매장, 같은 직원에게 가전을 샀습니다. 제품 6개에 1,250만 원인데 카드와 현금으로 2차례에 걸쳐 2,5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원하는 모델을 미리 잡아놔야 된다고 하더니 카드로 선결제한 걸 취소해주지 않았습니다. 카드로 결제한 1,250만 원은 뒤늦게 돌려받았지만 주문 결제한 사실은 매장 전산에 없었습니다. 이삿날이 코앞인데 빈집에 들어갈 처지인 겁니다. 매니저를 믿고 구입한 게 아니라 거기 대기업에 있는 지점을 믿고 계약한 건데 사기 맞았다는 게 이제 너무 어이가 없고 제품을 받아볼 수 있을지 환불 받을 수 있을지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없이 텅 빈 신혼집에서 한 달 넘게 지내야 했던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신모델이 나왔는데 신모델로 변경을 해드리려면은 배송이 2주 정도 늦어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계속 배송일도 늦춰졌거든요. 음식 같은 거는 못 해먹고 이제 배달로 시켜 먹거나 아니면 세탁은 빨래방 가서 처리를 하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지냈었고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30여 명, 피해 금액은 5억 원대입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대형 가전들을 한 번에 산 신혼부부들. 목돈이 있고 결혼 준비로 배송까지 수개월 걸린다는 점을 노리고 그 사이 계약을 몰래 취소하거나 주문을 아예 안 넣고 돈을 빼돌렸습니다. 가전 매장 본사 측은 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였다며 고객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100% 변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부 조사가 끝나는 대로 해당 직원을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세계 경제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는 우리나라 수출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대구 경북은 타격이 더 심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수입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반도체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를 무릅쓰고 미국 수입품에 관세를 매겨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켜서 일자리를 늘리고 관세 수입으로 미국 기업 지원한다는 트럼프 관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두 개의 품목이 우리나라 1, 2위 수출품인데 여기에 보편 관세 10%에 보복 관세마저 부과되면 세계 수출이 1.9%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역을 줄어들게 하면서 굉장히 경제의 경제를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만들 것이다. 특히 최근에 그나마 성장이 나왔던 미국조차도 인플레이션은 좀 점점 높아져 가면서 조금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 일이 벌어지기 시작할 거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보다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있고 경기 침체까지 겹쳐 환율 약세 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관세마저 높아지면 수입제 가격이 높아지고 그만큼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약해집니다. 저출산 고령화 진전에 따른 재정 부담은 커지는 등 재정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고 한국 경제의 내관이라 불리는 가계 부채마저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최고 수준입니다. 트럼프 관세에 따른 수출 감소까지 겹치면 우리나라 경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그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으로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의 강한 것을 너희들에게 던졌으니까 너희들 갖고 올 수 있는 카드들 다 들고 나를 찾아오도록 해. 결국 그다음부터는 협상의 과정들, 그것을 통해서 국가별로 어느 정도 관세율에 조금 인하를 얻어낼 수 있을지, 그것이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자동차 부품 산업 위주의 대구 경제는 국내 다른 지역보다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전국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우에는 특히 이 가장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대구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4월 들어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관세가 예고가 된 만큼 시행이 되고 있는 만큼 다른 지역들보다 대구에 미치는 영향이 아무래도 조금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세나 무역 장벽 등은 경제 외적인 요소로 개별 기업이 해결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조기 대선을 앞둔 가운데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고 수출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에는 지자체들도 나서야 트럼프 충격을 그만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오는 10월 열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두고 제2의 잼버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준비 지연 등 안일한 대응도 문제지만 개최지 단체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대선 출마 행보까지 겹치면서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여야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5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한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개최를 반년 앞두고도 아직인 호텔, 컨벤션 센터 등 시설 준비와 주무부처의 안일한 대응 등을 두고 잼버리 사태가 재소환됐습니다. 잼버리 사태 있었죠. 전혀 이상 없고 준비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에이펙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개최지 광역단체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정치적 행보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내일 국회에서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전념해도 모자를 판에 경북도지사의 최근 행보가 굉장히 납득이 안 가서 이거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대권 행보가 본격화되면 정상회의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할 거란 지적입니다. 경상북도 지사직을 내놓고 하신답니까? 도지사도 호스트의 한 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이 이제 대선 출마 선언하면 에이펙 준비에 얼마나 신경을 쓸 수 있겠어요? 국민의힘에서조차 정상회의를 치르는 상황에서 광역단체장이 정치적 욕심을 내는 것이 걱정스럽다며 우려했습니다. 도지사가 출마하게 되면은 직무대행을 행정부시사가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사가 지금 저 준비지원단에 관여하고 있습니까? 보고는 다 받고 있어요. 특히 계엄을 옹호하고 반중, 반러 정서를 퍼뜨린 탄반 집회에 참석해온 이 지사가 해당국 정상들을 초청하는 것은 앞뒤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중국, 러시아를 향해서 혐오 정서를 자꾸 조장하면서 그 정상들하고 평화를 논의하겠다는 이중적인 태도인데 도대체 어떤 나라의 정상이 발걸음을 기꺼이 할까 저는 좀 우려가 됩니다. 이철우 지사는 도지사직은 유지한 채 휴가를 활용해 당내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전 공백은 물론 에이펙과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를 겪고 있는 경상북도의 주요 현안 대응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지구온난화와 4대강 사업의 영향으로 낙동강에서는 겨울에도 녹조가 발생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 보호 설치로 물 흐름이 막히면서 유해 남세균이 조류경보제 수준을 넘어서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6일 낙동강 7서 지점에서 유해 남세균인 아파니조메논이 밀리리터당 4,950개 검출됐습니다.
이는 조류 경보제 주의 단계 수준인 밀리리터당 1000개의 5배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물군 메리 지점에서도 지난해 12월 23일 같은 남세균이 밀리리터당 1330개 검출돼 역시 주의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아파니조메논은 간독성과 신경독성을 지닌 물질로 장기간 노출 시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2월에도 이제 낙동강 하류에서는 녹조 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조류 경보가 발령이 됐고요. 12월 말 1월 초까지도 녹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겨울에 녹조가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환경부가 답을 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상 현상의 원인으로 두 가지를 지목합니다. 먼저 지구온난화로 겨울철에도 수온이 예년보다 높아진 점이 꼽힙니다. 또 하나는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대형 보들이 강의 자연적인 흐름을 막아 호수화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 녹조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위험한 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대구 시민들의 주요 치수원과 가까운 강정고령 지점의 상황입니다. 이곳에서는 지난해 8월 22일 유해 남소균인 마이크로시스티스가 밀리리터당 14만 4,375개까지 검출돼 조류경보제 경계단계 수준보다 14.4배나 높았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티스는 청산가리보다 최대 6,000배 이상 독성이 강한 마이크로시스틴을 배출합니다. 마이크로시스틴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간독성은 물론 생식기능 저하와 암 발생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현재 정수처리 과정에서 활성탄 처리와 오존 처리를 통해 조류 독소를 제거하고 있어서 수돗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라고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4대강 사업을 옹호하기 위한 정치적 논리에 빠져 있다며 더 이상 국민 건강을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포항 냉천교 전면 교체 공사로 청림동 상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인덕교 재가설 공사까지 감안하면 4년은 버틸 수가 없다며 대책을 호소하는 집회를 가졌는데요. 발주처인 경상북도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포항 청림동 식당가 상인들이 시청을 찾아 생존권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냉천교 재가설 공사로 폐업 위기에 직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존 8차로 도로가 3차로로 좁아져 철강공단 근로자들이 점심을 먹으러 나오기 힘든 구조가 됐기 때문입니다. 냉천교 재해복구 사업 발주처인 경상북도에 도로 통행 변경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넣어도 봤습니다. 도는 시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시는 우리 관할이 아니고 도 관할이다 이런 소리를 하기 때문에 서로 미루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누구한테 예를 이야기하면 앞서 포항시는 포스코와 협력사 임직원들에게 청림동 식당가를 이용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지만 상황은 별반 나아진 게 없습니다. 코로나보다는 더 어렵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우선은 예약이 거의 없어졌고 지금 들어오는 입구가 그렇게 막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직원들을 지금 다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상인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형산강 너머까지 평소 5분에서 지금은 30분이 걸려 청림동이 교통섬이 됐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포항시에서 청림동이 제일 후진 그건데 동네인데 이렇게 다리 공사로 인해 갖고 상가들이 다 죽어버리면 진짜 우리는 집값 떨어지고 땅값 떨어지고 집도 안 팔리고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경북도와 경찰은 사고와 정체 등을 이유로 차로 변경이나 신호체계 조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철강공단과 더불어 50년을 이어온 청림동 노포들이 흰남노 피해도 이겨냈지만 냉천교 인덕교 재가설 공사로 과연 4년을 버틸 수 있을지 안타까운 생존의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장직에서 사퇴하기로 하면서 대구시 정무직 공무원과 산하기관장 사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어제 정장수 경제부시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데 이어 표철수 엑스코 사장은 오늘 사임했습니다. 나머지 정무직들은 오는 11일 홍 시장 퇴임 시점에 일괄 사퇴할 예정입니다.